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공장 9월 첫 번째 주간 전략, 주간 체크사항 부분들을 정리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에 지난주죠. 정리를 한번 해드렸던 것처럼 선물50 동시 만기가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 대형주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지난주 후반에는 코스닥 종목들의 탄력 부분들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왔습니다. 모멘텀 장세이고, 아무래도 시장에서 주 초반에는 지난주 초반하고 그 지난주 2주 전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라인 쪽으로 순환매가 돌았죠. 조선업종, 철강, 건설, 그 다음에 전기전자, 제약 이쪽으로 해서 한 바퀴 순환매 부분들이 돌았고, 그 다음에 후반에는 트럼프가 2천억 정도 관세 부과 관련된 부분들 9월 5일까지 공청회 이의제기라든지 여론 수렴 부분들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코멘트가 나오고 9월 5일 이후에 바로 관세 부과를 하고 싶다. 의견을 필요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한 바퀴 순환매 부분들 돌았던 종목군들 섹터들이 다들 이제 눈치 보기 슬슬 들어갔죠. 그 틈새에 약간 무역 분쟁에서 후발적으로는 영향을 주겠습니다. 그래도 대형주보다는 조금 뒤에 있는 코스닥 종목들이 모멘텀 부분들 약간의 뭡니까? 해지죠.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쪽에 작은 부분도 들어가면서 후반에 코스닥 하락. 여기에 물론 계기가 된 건 사실이죠. 제약주들의 회계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후반에 코스닥 강력한 모멘텀 종목군들이 반등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선물옵션 13일 정도 남았고 상당히 많은 구주간 내용들이 결정이 좀 됩니다. 방향이 하나하나씩 나오기 시작하죠. 9월은 저한테도 물론 중요한 구간이에요. 저한테도 보다 우리나라에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입니다. 9월 5일날 대북 특사 파견 부분들 하기로 했죠. 1차적으로 일정 관련된 부분들 보면 9월 3일은 월요일장이죠. 월요일단은 미국이 휴장입니다. 노동절로 미국 휴장인데 보면 이번 주에 체크할 만한 내용 같은 경우에 6번에 보시면 베를린 국제 가전박람회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9월 6일까지 진행이 좀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그 외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면 그날 모닝브리핑에 다시 코멘트를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일정상으로 이 9월 5일 대북 특사 파견하고 9월 5일 역시 미국 같은 경우는 2천억 달러 공창에 반증자료 제출 마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트럼프가 중간중간에 이제 WTO 탈퇴 언급 부분들 얘기를 했어요. WTO 탈퇴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중국을 또 옥죄는 그런 역할 부분들을 좀 할 겁니다. 지난주에 멕시코가 그 협상 부분들이 좀 타결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협상 타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캐나다는 협상 타결이 이번 주로 밀렸어요. 트럼프가 또 말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캐나다도 협상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부분이 캐나다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그런 풍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도 이번 주 정도이면 아마 협상 타결이 점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제 이거죠. 시간을 벌어놓고 캐나다, 납타, 멕시코는 캐나다, 그 다음에 이제 EU까지 일정 정리 부분들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가지고 스타트 부분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트럼프는 2천억 달러 관세 부과 부분을 바로 원한다고 말씀을 좀 했어요. 원한다고 했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500억 달러 같은 경우에도 두 번 나눴죠. 340억 달러 한 번, 그 다음에 160억 달러. 160억 달러 관세 서류 제출 마감이 7월 말이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관세가 부과된 것은 한 달 정도, 약간 한 달 정도 됐고, 처음에 이제 500억 달러 얘기 나왔을 때 이걸 또 두 번으로 쪼갰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2천억 달러 부분이 바로 진행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카드 역시 아마 중간선거 전후의 클라이막스에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이런 내용들은
제가 한 두세 달 전부터 계속 여러분들 그 모닝 브리핑하고 마감 브리핑 부분에 보면 한 줄을 계속 놓고 있죠. 어떤 걸 놓고 있냐면 하반기 미국 국채가 거의 7,700억 달러 발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해 대비 63%가 증가돼요. 이게 뭔가 모르지만 소음이 항상 기본 소음이 깔려 있어요. 기본 소음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국채 발행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국채 발행을 진행하는데 발행이 잘 되죠. 발행 성공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누가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살려고, 서로 더 살려고 하는 그런 추세 부분들로 계속 갖고 있어요. 하반기에 미국 국채 7,700억 달러가 발행 예정이 되어 있다. 왜 이 얘기를 강조를 드리냐면, 여기저기서 소음이 나오는 내용 부분들이 물론 그게 진짜 소음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 역할보다 우리 이런 거죠. 약간의 공포 분위기, 프로파간다라고 언론 조작, 우리가 보면 아베노믹스, 아베 같은 경우에도 보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을 이용을 하면서 보수권의 지지들 끌어내는 그 얘기를 종종 얘기를 드리고 있죠. 글로벌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그 언론을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미국 정부가 자기들이 원하는 요건 자체를 계속 송출을 하는 거죠. 계속 뭔가 불안심리 부분들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심리를 자극한다는 그 역으로는 시장 자체적으로 판을 뒤집어 엎지는 않아요.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의미 부분들은 소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7,700억 달러의 발행 예정 부분들로 인해서 특히 이제 무역 분쟁 관련된 소음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죠. 중간선거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지난주에 그 공화당의 위기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전에 그 트럼프가 11% 차이로 당선이 됐던 데가 거의 1% 미만으로 줄어들면서 초박빙 부분들 하면서 공화당은 비상이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민주당 하원과 상원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상원은 2석만 하면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20석 정도가 하원에서 하면 민주당이 다시 장악한다겠죠. 민주당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부분들은 하원을 장악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느냐. 만약에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한다 하면 트럼프 탄핵은 거의 기정사실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원에서 탄핵을 발의를 하더라도 상원이 공화당이 잡고 있으면 이게 패스가 하기 힘든데, 아무튼 하원은 점점 컨센서스가 좀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의미의 부분들은 트럼프가 점점 더 소음 부분들을 만들 가능해요. 제가 계속 소음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소음이라는 단어에. 왜? 중간중간에 이걸로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그건 역으로 우리가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요건 자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일정 부분도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9월 5일 양쪽에서 지금 대북 특사 파견하고, 그 다음에 2천억 달러의 공청회 반증 자료 제출 마감입니다. 캐나다가 무역 협상 부분들이 타결이 좀 되지 않았고 좀 지연이 됐고, 그 다음에 2천억 달러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드리는데, 자 1차적으로 보면 9월 5일이면 이번 주 수요일, 우리나라 장으로 목요일 정도 되죠. 월요일 날은 미국장이 휴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왔었던 종목 장세, 코스닥 하락, 그 다음에 하락 종목분들이 톡톡 튀는 모습들이 있죠. 모멘텀에 반응한다는 거죠. 모멘텀에 반응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 초반, 최근 주 초반에는 매매 부분 가능하다, 트레이딩 부분들이 가능하다. 주 후반에는 근데 여기 공청회 반증자료 나온다 해도 별로 그렇게 신경 쓸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그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에 올려드린 내용 부분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가지고 매매 참고하실 분들은 그 부분을 이용하시는, 시장의 모멘텀 장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계속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주말에 토요일에 이제 그 카카오톡 관련 내용들을 올려드렸어요. 어떤 내용을 올려드렸냐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부분 어렵다, 항상 어려웠어요. 우리가 이제 내수가 잘 좀 답답하죠. 우리가 아무래도 거의 몇십 년 동안 5, 60년 동안 수출 주도형 국가 부분들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일본 같은 경우 일본 국채가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받는 게 물론 자국민들이 많은 국채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대비 내수가 더 탄탄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수가 좀 약해요. 아무래도 수출로 집중하다 보니까 내수가 약하다는 의미 부분들은 항상 어떻게 보면 변동성을 만들 요건 자체가 제공합니다. 그래서 경제 부분이 출렁거리다, 뭔가 내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불안하다, 가계부채가 많다 라는 부분들 이제까지 계속 수출 주도형으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그 공포심리 부분들이 나오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항상 보면 물론 이런 내부적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체질의 경제 체질 부분들이 그런 그 약간 비대칭형 구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이제 항상 팩트로 봐야 될 건 뭐냐면 1차적으로 외부에서 수익이 없었을 때는 수익 자체가 줄어들 경우에는 이 내수도 걱정해야 되고 외부적으로 걱정을 해야 되죠. 캐시카우가 줄어드니까. 근데 주말에 제가 그 기사 관련된 부분들 송출을 하라고 코멘트를 했던 게 8월 수출 512억 불 8% 정도 증가를 했고 넉 달 연속 500억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석유 제품, 반도체 6개 품목이 두 자릿수 증가를 했어요. 그래도 지역별로 보면 뭐 품목마다 약간 틀립니다만은 그 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고가 가진 OLED 그 다음에 프리미엄 TV 수요 부분들이 증가하고 반도체도 물론 마찬가지고 석유 제품, 반도체 제품 6개 제품이 두 자릿수 증가를 했어요. 물론 내수가 더디기는 합니다만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 봐야 할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이 급감한다가 하면 이것은 빨간불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지금 이건 자료로 나온 거죠. 수출 자체가 500억 달러 정도에서 넉 달 연속 500불 넘어가고 그 다음에 8월 수출이 전년 대비 8% 이상의 증가. 이게 유지가 된다는 것은 아무리 시장 외에서 소음 부분도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근본적으로 캐시카우로 벌어지는 게 양호하다는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우상향이 점진적이긴 합니다만 진행이 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에요. 명확한 반증이에요. 소음이 나오더라도 이걸 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예요. 왜?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영업이익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회사가 뭐 우리 기업으로 본다고 하면 회사하고 매출 부분들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그거죠. 뭐 회사의 제품에 하자가 있다. 아니면 다른 문제를 언론에서 계속 부각시켜가지고 그 회사 공매도를 때리는 그럴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역으로 회사의 본질가치 부분들이 우상향이 되고 있는데 그런 뉴스로 인해서 주가의 왜곡 부분들이 진행된다고 이거 공격 포인트가 되는 거죠. 내수가 물론 좋지는 않더라도 해외 쪽에서 수출 부분에서 물량 부분들 계속 수출 매출 부분도 올라가면서 이익 부분들을 올리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중요 포인트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그래서 외풍이 나오든 어떤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우리나라 전체적인 체질 부분들이 실적이 증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가장 중요한 팩트라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천억 달러 공청회 반증 자료하고 그 다음에 WTO 탈퇴 언급 부분들은 중국과 연관관계 부분들에서 제가 별도로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 부분의 변동성인데 지금 외국인들 포지션으로 본다고 하면 현재 시점까지 하향보다는 상승 쪽에서 변동성을 만들 요건 자체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4월 달부터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외부의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의 분위기 자체 미국은 지금 자기들이 주도를 하고 싶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특사 파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에 또 나오고 있는 것은 유엔 총회 때 종전선언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ING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기본 전제로 깔아놔셔야 됩니다. 9월, 10월, 11월 이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편의 드라마가 1년 동안 진행되었고 왜 캐나다하고 그 다음 멕시코가 현재 시점에서 하나하나씩 협상 타결 부분들을 진행하는지 다음에 이제 EU까지 진행되겠죠. 하고 중국은 약간 대립각 부분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하원과 상원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우세승 부분들의 이미지 메이킹 부분들을 하려면 나머지 2달 동안 마무리되는 모습 이런 모습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대북 특사 파견,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 우리나라 전체 지수의 보호막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종전선언의 가능성은 계속 높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왜? 미국이 원하는 그림이에요. 중요하게 미국이 지금 북한과의 어떤 딜 부분들을 합니다만은 그 경협, 북한과의 협력 관련된 부분들은 물론 북한도 원하고 우리나라도 원하지만 심층적으로 보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저렇게 너무 튕기면 안 돼요. 더 줄 거 주고 북한을 끌어안아야지만 중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카드가 될 수 있어요. 역으로 우리나라가 거기에 경협 부분들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래서 특사 파견 부분들이라든지 유엔 총회에서 긍정적인 모멘텀 부분도 꼭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첫 번째 주간 트레이딩 계속 유지입니다. 트레이딩 관련된 부분들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주 초반에 지난주에 의해서 모멘텀 부분들은 정리가 되는 대로, 그 다음에 속보가 나오는 대로 계속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꼭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 트레이딩 부분들에 이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링크 부분들은 그 각 공지 사항에 올려드렸으니까 그 공지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링크로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9월 첫 번째 주간 선물옵션 동시만기 코스닥 모멘텀, 강력한 모멘텀 장세 부분들이 진행되고 한반도의 다음 운명, 위기라고 느껴지는 것보다는 기회 포인트 부분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9월 첫 번째 주간 정리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